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요즘 세상이 좀 시끌벅걸합니다. 지소비안 문제라든지 또는 방위비 문제라든지 정치 현안이 상당히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 다 빼놓고 우리는 그저 공부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던 여성 고객분의 명을 가지고 팔자를 풀어가는 방법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판 잠깐 볼까요? 올해 이제 55세 되는 그 곤명의 팔자입니다. 을사년에 태어났고 을유월에 을축일에 신사시에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팔자를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눈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네, 일간에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아신이라고 했죠? 내 몸이라고 했죠? 나를 대표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글자가 다 내 건데도 불구하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7글자는 주변의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을 보기 전에 먼저 일간의 성분부터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일간은 목입니다. 네. 목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간목은 어떤 목이고 을목은 어떤 목이냐, 이걸 우리가 분리해서 간목, 을목을 따집니다만 사실은 하나죠. 나무입니다. 나무. 사실은 이 간목이 나무고 을목이 나무야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오행에 어디다가 비중을 둬야 되는데 어디다가 이렇게 설명할 기둥이 없어요. 그래 기둥을 세우는데 나무와 가장 가까운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간목과 을목으로 나눈 거죠. 결국 간목과 을목이라는 건 뭔가 하나의 나무입니다. 그 하나의 나무 중에서도 간목과 을목으로 나눴는데 이 여성분은 지금 간목이 아니고 을목입니다. 네, 을목이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음양 또는 기질 이렇게 나눴죠. 네. 이 을목은 나무인데 우리가 일반 나무로 생각한다면 가지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들 열매가 나무에서 열매가 열릴 때 나무 원줄기에서 열립니까? 가지에서 열립니까? 열매는 가지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간목이 기라면 간목의 을목은 실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자기를 대표하는 글자가 을목이다. 을목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바람으로도 표시하고, 화초다, 넝쿨이다, 이런 걸로도 표시하죠. 아무튼 이것도 짐승으로도 표시하죠. 짐승 뭐라고 합니까? 단비를 표시하죠. 쪽집이과에 속한 단비. 단비는 밍크털 중에서도 좀 비싼 편에 속하죠. 자기 몸을 엄청 아끼는 그런 동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짐승으로는 우리가 단비로 표시하기도 하고, 나무로는 을목, 화초, 넝쿨, 바람 이런 걸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여성분의 대표하는 글자가 을목이다. 그 나머지 7글자는 뭐냐?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죠. 환경. 환경은 뭘 갖고 환경입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 형제, 친척 또는 알고 있는 지인 모든 것이 다 그 환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7글자가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다 일간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어떤 거였다고요? 이렇게 월지, 이게 연, 월, 일, 시니까 이렇게 월지에 눈이 간다고 했습니다.
월지에 왜 눈이 갈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격국용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죠. 월지라는 게 몇 월 달에 태어나냐, 절기. 봄에 태어났냐, 가을에 태어났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이 절기를 얘기합니다. 자, 6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음력으로 6월이죠. 6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8월 달에 해당되는 거죠. 8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월지를 보는 이유가 격국을 본다고 했죠? 용신, 격국용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격국용신. 노차 말씀드린다면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만 일단 격국에 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격국을 따지는 이유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정체성을 얘기한다. 이 사람의 정체성,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무슨 뜻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런 정체성을 알아본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격국은 희귀신을 가리는 잣대로 쓴다고 했습니다. 희귀신이 뭐죠? 네, 우리 보통 이렇게 해가 막히면 나한테 희신운이 왔느냐, 귀신운이 왔느냐. 이렇게 희신운이 왔느냐, 또는 귀신운이 왔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가리죠. 그래서 올해는 나한테 좋은 운이 왔다, 나쁜 운이 왔다, 희신운이 왔다, 귀신운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가지, 희신, 귀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잘 아시겠죠? 이제 희신, 귀신은 자, 내가 목입니다.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른다고 그랬죠? 인비대 식재관, 인비대 식재관을 가려서 이 나한테 격국이라는 글자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인비 쪽에 있느냐, 식재관 쪽에 있느냐. 자, 이 여명 같은 경우는 유니까 관 아니겠습니까? 예, 관이 이쪽에 지금 격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오는 운이 인비 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에 희신이 되는 것이고, 이쪽에 글자 식재관 쪽에 오는 것이면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희신운, 귀신운, 희신, 귀신은 아시겠죠? 또 격국을 따지는 이유도 알겠죠? 야, 이렇게 격국을 따져왔습니다. 자, 격국이 뭡니까? 유입니다. 내가 음인데 이것도 음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니까? 평관이라고 하죠. 평관. 예. 평관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살이라고 하죠. 예. 나를 공격하는 글자가 아주 무섭게 하기 때문에 죽일 살자까지 써서 살이라고 얘기하죠. 요게 내가 음이니까 만약 양의 글자, 여기 신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요건 정관이 되죠. 예, 우리가 사귀신 사흉신을 우리가 뭡니까? 이 재관인식, 살상겁인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사흉신 사길치를 배웠죠. 아무튼 지금 이건 월지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평관입니다. 평관은 우리가 살이라고 하죠. 그만큼 나를 공격해 주는 글자가 있구나. 자, 이렇게 월지에 나를 공격하는 살이 아주 왕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왕하다는 것은 지난번도 배웠죠? 자, 여기에 투관되어 있는 글자가 월지거든 왕하다고 했습니다. 이 왕하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아주 엄청 힘든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한테는 살격이 됐습니다. 격으로 따질 때는 살격인데 그냥 살격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유축, 사유축, 네 글자가 전부 다 금국을 꽉 짜고 있습니다. 유자 하나만 해도 살격인데 여기에 국까지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거기다가 천간에 이렇게 투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난 힘.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세밀하게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살격이 되어 있을 적에 살격이 그냥 살격이 아니라 살격이 아주 왕한 성분이 있다면 자, 천간의 글자들을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왜?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뿌리가 없으면 아주 힘든 문제가 생기죠. 예. 자, 그러니까 커다란
회오리 바람이 태풍이 몰려왔을 때 나무가 뿔을 든든히 받고 있는 놈은 좀 살아날 것이지만 뿌리가 없이 휘청휘청한 놈은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국이 생겼을 적에 나머지 수, 목, 화, 토를 전체 다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수부터 볼까요? 이 팔자는 지금 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팔자에는 지금 수가 없으니까 자, 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목은 어떻습니까? 목은 여기 을목이 3개가 지금 연월 1에 3개의 을목이 떠 있습니다. 근데 을목에 뿔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사에는 뿔이가 있나요, 없나요? 아, 우리 장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무, 병, 병이 있죠. 근데 여기는 뿔이가 없습니다. 을목이나 간목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어떠세요? 개신기가 있네요. 여기다 개신기가. 여기도 목의 글자가 없습니다. 유에는 어떻습니까? 유도 경신이죠. 이러니까 여기도 목이 없습니다. 사도 마찬가지로 무경명이죠. 네. 이렇게 장간 속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를 봐서 이렇게 왕자가 들어가게 되면 탁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글자 신금은 말할 것도 없이 왕하니까 말할 것도 없죠. 든든합니다. 자기 세력에. 왕하다 못해 아주 왕왕한 거죠. 근데 을목이 3개가 있는데 을목은 여기 앞만 봐도 연월 일시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금은 어딜 공격합니까? 자, 아까 을목은 화톤이 넝쿨이라고 했는데 이 뭡니까? 칼이나 도끼나 톱 같은 거 갖다 대면 화초는 볼 게 없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묘에서 좀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자, 여기 을목이 2개가 있습니다. 나 빼놓고 을목이 2개가 있으니까 우리 자동차 몰고 다니다가 스페어 다이아 다 가지고 다니죠. 왜 갖고 다니니까 그 무거운데 스페어 다이아도 무게가 있는데 왜 그걸 아무 쓸모가 없으면 싣고 다닙니까? 그렇지가 않죠. 다이아가 언제 빵꾸 날지 몰라서 언제 터질지 모를 때 스페어로 갈아 끼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죠. 야, 이렇게 뿌리가 없을 때 이렇게 커다란 살이 힘을 받게 되면 먼저 내 옆에 있는 형제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을목에 2개가 없다면 바로 내가 커다란 피해를 받게 되는데 자, 옆에 2개가 나와 같은 을목에 2개 있기 때문에 이게 스페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나는 일단 모면하지만 나와 가까운 형제, 나와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커다란 살적이 왕기를 띌 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팔자 자체는 이걸 뭐라 합니까? 정물이라고 그랬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팔자가 움직일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움직인다는 건 언제? 이 팔자는 정물이고 동물은 이 세월에서 요건 대운입니다. 세월 1년짜리가 왔을 때 이 어떤 글자가 와서 이 팔자를 그 살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될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 여자분에게는 지금 50에 들어와 있는 이렇게 50살 때 들어와 있는 지금 55세인데 50살 때는 경인대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경인대운이 들어왔다. 우리가 이제 대운을 그때 얘기할 적에 이렇게 얘기했죠. 대운에 간은 뭐 한다고요? 격국의 성패를 한다. 격국의 성패가 뭡니까? 내 격을 온전하게 만드느냐 또는 파괴시키느냐는 것을 얘기인데 이건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주 우리가 쉬운 얘기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일기에 볼 때 10년 장기에 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0년 동안에 비가 올 것이냐 해가 날 것이냐 어떤 면에서는 비가 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해가 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격국의 성이다 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10년 대운 동안에 비가 온다 그랬다고 해서 10년 내내 비가 오는 건 아닙니다. 또
햇빛이 난다고 해서 그냥 먼지가 펄펄 나는 그렇게 햇빛만 나는 건 아닙니다. 주로 비가 오는 날이 많다. 주로 해가 나는 날이 많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한해 은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해년이라든지, 올해는 다 갔습니다만, 자, 이렇게 경자년이라든지 이렇게 오는 글자에 맞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년짜리 대운에서 우리가 10년 장기예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경이라는 글자는 뭡니까? 또 정관이 됐든 평관이 됐든 또 관에 속하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가 천간은 제일 먼저 뭐 천간끼리 합한다 그랬죠? 자, 이 을목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합합니다. 이렇게 합한다는 얘기는, 우리 천간의 합이라는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야, 자기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 묶여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 내 돈이라면 내 돈을 쓸 수 없어. 돈은 있는데 부동산에 묶여서 뭘 쓸 수가 없어. 답답하지만 없어진 건 아니죠? 보호의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대원 기간 동안에는 이 을목 하나하고 이렇게 합반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을목 하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을목 하나를.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주 답답하죠. 내 세력인데 내 세력이 보호가 하나가 됐으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이거는 없어진 거에 비하면 엄청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을목 하나는 살아났습니다. 이 밑에 살이, 왕한 살이 동한다 하더라도 이 10년 동안에는 이 을목 하나는 살아났습니다. 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자, 이 세월에서도 1년짜리 내년에 경자년이 오는데, 경은 또 어떻습니까? 경은 또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를, 남아있는 하나를 또 합하죠. 합반되죠. 여러분, 이 대운의 간이 지금 을목 하나를 보호해주고, 세월에서 1년짜리 내년에 경자년에 경이 또 하나 보호해주고, 이렇다면 나의 스피아 두 개가 다 보호를 받는 거죠. 엄청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동화적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텐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내 팔자에 이렇게 국을 짜고 월지 하나만 해도 아주 힘이 센데 거기다가 국까지 짜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가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뿌리가 없는 글자가 피해를 보기가 10중 8구다. 피해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겠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이 경인, 대운이 들어왔을 적에 을목 하나를 보호해주고, 또 세운에서 을목 하나를 보호해주는데, 대운에서 을목을 보호해준 것은 큰 의미가, 다시 말하면 하나의 보호만 하는 기능이지 생산되는 기능이 없는데, 이 세월에서 들어온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월에서 을목을 하나 보호해주기도 하면서 또 뭔가 생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을과 경이 합하면 뭘 만든다고 했습니까? 을과 경이 합하면 금을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금을 만들 때 금은 어디에 만들어서 진다고요? 대운과 월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운에는 없지만 월지에 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죠. 이걸 이제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는 거는 팔자를 풀이해 나가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올해 내년 같은 경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파해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을경 합반되어 있습니다. 대운에서 을경이 합반되어 있고, 또 세운에서도 을경 합반해서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 또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묶여서 쓸 수가 없는 그런 글자가 되는데, 경이라는 글자가 뭡니까? 여기서는 이 여자에게는 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남자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여성에게는 관입니다. 네. 평관 정관을 다 떠나서 관이라고 하는 건 이 여성에게는 취업되고 남자도 됩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여명에 남자가 또는 직업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직업이 들어와 가지고 기능이 정지되어 버렸죠. 남자가 들어왔던 직업이 들어왔던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생산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산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능이 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묶이는 것이 득입니까? 실입니까? 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투자했다든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면 득이죠. 자, 그러면 금을 얻었다는 거죠. 을려합 금을 얻으니까 관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적에 관을 얻었어. 여러분들이 을려합 금하면 다 아시죠. 자, 이 여명에게는 관이 뭡니까? 남자다,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남자입니까? 직업입니까?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셔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책을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자, 이 사람의 경자년에 을경합해서 금을 얻는데 금을 얻을 적에 이 금이 뭐냐? 관이다. 관이란 얻게 되는데 뭘 얻냐? 직업을 얻는 거냐? 또는 그 사람에게 남자를 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숙제에 대한 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